안녕하세요. 딜런의 입시계의 제임스입니다. college 프로파일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예일 대학입니다. 미국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아이비리그 사립대학으로요. 미국 대학 중에서는 하버드와 윌리엄 앤 메리를 이어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죠.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예일 대학은요. 졸업생들과 교수 포함 총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5명의 미국 대통령, 수많은 해외 국가 원수, 그리고 19명의 연방 대법관과 16명의 억만장자들이 예일을 졸업을 했습니다. 167억 달러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일대학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대학이며 학자금 보조면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예일대학은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을 포함해서 유학생들까지도 학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Need Blind Admiss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이고요. 모든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할 만한 그러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비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예일대학 역시도 지원 요구 사항 및 권고 사항을 별도로 알려줘야 될 필요는 못 느끼는지 따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필수 과목에 있어서 4년 과정은 당연히 채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AP 성적은 크레딧이나 플레이스먼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4점과 5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IB 성적 역시도 크레딧이나 플레이스먼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이어 레벨에서 오직 6점과 7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인터뷰의 경우에 의무는 아니지만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문 면접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예일대학의 인터뷰는요. 정보 제공은 물론이지만 평가의 목적도 있습니다. early 라운드 인터뷰는 레귤러보다는 당연히 먼저 진행이 되고요. 대면 또는 화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일대학은 테스트 옵셔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SAT나 ACT 성적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SAT나 ACT 성적은 입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내실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합격자 정보를 살펴보면요. 이번 클래스 2027 얼리의 경우에 7,744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2년 전에 5,777명이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원자가 늘은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일의 얼리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으로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얼리 액션이긴 합니다만 얼리 디시전과 마찬가지로 오직 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얼리 디시전의 경우에 얼리 액션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시지만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의 경우에는 얼리 라운드에서는 오직 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UCLA나 UC 버클리와 같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인 예일대학의 클래스 2027 얼리 합격률은 10%였습니다. 합격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얼리 지원자들 중 21%는 defer 되어서 레귤러에서 재심사를 받게 되었고요. 67%는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일대학의 올해 전체 평균 합격률은 52,250명의 지원자 중에 2,275명이 최종 합격을 해서 4.35%로 언제나처럼 한 자릿수의 합격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일대학이 10% 이상의 두 자릿수 합격률을 기록한 마지막 해가 2003년도에 기록된 11.4%로요. 이후로는 한 번도 두 자릿수 합격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발표한 합격생들의 스탯을 보면요. 평균 SAT는 1480에서 1580, 평균 ACT는 33에서 35였고요. 전체 신입생들의
97%가 고등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예의대학 신입생들의 약 20%는 펠그란트 수요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이거나요, 아니면은 First Generation, 즉 가족 중 대학에 처음 들어가는 1세대 학생들인데요. 반면에 부모나 조부모가 예일 출신인 레가시에 해당되는 신입생들도 12%나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은 1147개의 각기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이었는데요. 전체 신입생의 숫자가 2275명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산술적으로 하면은 같은 고등학교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동시에 합격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버시티를 중시하는 예일대학은요, 미국 50여 개 주, 전 세계 56개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내 지역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노스이스트가 31%고요. 미드 애틀랜틱 스테이시 9%, 서든 스테이시 12%, 웨스턴 스테이트는 18%, 미드웨스턴 스테이트는 11%, 그리고 사우스웨스턴 스테이시 6%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스이스트와 미드 애틀랜틱이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동북부 쪽에 해당되는 주가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웨스턴 스테이시 18%로 합하면은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버시티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사우스 웨스턴 스테이트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센트럴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적이라도 이러한 캘리포니아나 또는 동북부 쪽에 있는 주의 학생들보다는 유리하게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포를 인종별로 살펴보면요, YC 46%, 아시안 아메리칸이 27%, 히스패닉은 14%, 아프리칸 아메리칸 13%, 네이티브 아메리칸 3%, 그리고 유학생이 인터내셔널이 12%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인터내셔널들 중에서 아시안이 반 정도를 갖다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이런 학생들이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보면은 합치면은 아시안 아메리칸과 합치면 아시안 학생들이 예일 대학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일대학의 학비는 62,250불이고요. 기숙사 비용을 합치면 총 82,170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비 보조 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는 3월 1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니드베이스의 학비 지원 결과를 보면요, 전체 신입생들 중에 62%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 니드베이스의 학비 지원은 전체 신입생의 52%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중에 필요 금액을 모두 받은 학생들은 100%였고요. 미드베이스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평균은 67,437불이었습니다.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학생은 FAFSA, CSS 프로파일 등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가족 수입에 따른 넷 프라이스를 보시면 최저 금액인 75,000불 미만의 경우에는 3,000불 이하로 거의 부담 없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75,000에서 11만 불까지 가정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평균 10,000불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대학은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학교 자체 재정을 이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었는데요. 니드베이스드 장학금이며 전체 신입 유학생들 중에 382명이 받았는데요. 이들이 받은 평균 재정 지원 액수는 77,728불이었습니다. 신청 우선 제출 일자는 3월 1일입니다. 그럼 과연 예일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예일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카데미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course rigor, GPA, essay, 그리고 추천서 등 사실상 모든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on-academic한 요소 중에서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 talent, ability, 그리고 character, personality 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터뷰나 레거시, 가족 중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세대인지, 다시 말해서 first generation인지, 그리고 volunteer work,
일한 경험이라든지 인종 등도 모두 고려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시 측면에서 뭐 프린스턴이나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예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유명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는 예일의 동문들만 본다고 하시더라도요, 대학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능함이 학교가 갖추고 싶어하는 덕목이지 한 학생에게 요구가 되는 그러한 덕목이 아니라는 점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개의 이시 활동이 골고루 어느 정도 인상적인 활동이었다 하더라도요, 한두 개의 빛나는 활동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버드나 예일, 뭐 프린스턴, 스탠포드 같은 힙스와 같은 대학에 지원하실 때는요, 또한 어떠한 형태의 후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일에는 디비전 1에 속하는 34개의 스포츠 팀과 800명 이상의 발시티 선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예일 코치들의 리크루트 대상 범위 안에 있고, 만약 여러분들의 성적이 아까 언급한 GPA와 평균 SAT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일 대학의 입학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운동에는 자질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뭐 디베이트나 라이딩, 뭐 악기 연주나 다른 활동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평균 합격률 4.35%의 예일대학의 합격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선 예일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 예일대학 총장의 말이 나오는데요. 예일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은 예일대학 내에 특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넘으려는 열정 있는 학생, 그리고 대중에게 봉사하려는 뛰어난 공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일부 엘리트 대학들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준전문가급의 학생들을 선호하는 데 비해서요, 예일은 학문적 호기심과 이미 자신이 발견한 관심 분야에 관한 열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예일대학의 웹사이트에 보면은 어떻게 원서를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Pursue what you love and tell us about that.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시 활동 등을 통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Be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되라는 얘기죠. 보기 좋은 글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큰 가치를 얻습니다. 아직도 남이 대신 써준 글이 자신의 글보다 낫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대학의 지원은 포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Ask the teacher who really know you to recommend you. 여러분들을 잘 아는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하고 원서를 접수하고 그리고 마음 편히 기다리시라는 얘기인데요. 추천서 역시도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죠. 선생님과의 레포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께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추천서를 그저 대학에서 요구를 하니까 갖추어야 되는 서류로 인식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대학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은 주로 명문 사립대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대학들이 굳이 추천서를 요구할 때는 그 안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요, 원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원서에 생명력을 넣기 뭐 이런 작업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름이 어쨌든 간에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추천 선생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고유한 성격과 자질이 돋보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추천인 선생님을 찾아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세이에 관한 내용은 제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중요성이야 뭐 새삼 강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서포먼털 에세이입니다. 대부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short answer question이나 서포먼털 에세이에 시간을 할애를 못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졸속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는 하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일대학과 같은 탑티어의 대학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 이 서포먼털 에세이의 중요성은 퍼스널 스테이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남들과 비슷한 대답은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와이어스 질문이죠.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공통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질문에 뭐 예일대학이 인류대학이고 US 뉴스 랭킹 뭐 최상위권의 캠퍼스 환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가장 흔하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왜 예일대학이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학문적 장소임을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예일의 학습 프로그램이나 뭐 교수들이나 활동들을 언급을 하시고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뭐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리서치 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적어 쓰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대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가 이러한 서포먼트 에세이의 주제를 볼 때 중복되는 주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서포먼털 에세이 주제 중에 하나는 What inspires you? 였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연구하려는 분야와 연관된 대답을 하시기가 쉽죠.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주제인 학문적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비슷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중복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이 같은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직업,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연관된 답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목표나 사명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예 뭐 전공이나 직업 등과 관련이 없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뭐 철학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종교적인 그런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아예 예술작품이나 소설작품에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겠죠. 반드시 이렇게만 써야 한다라고 하는 틀에 박힌 정형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직관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많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일과 같은 학교는 리치일 수밖에 없고요. 누구도 합격을 50대 50 이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일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도 그러한 확률과 불확실함을 뚫고 그 자리에 서 있듯이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신다면요.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